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미국의 이제 의학 전문지죠. 예, 피어스 파마의 레귤레이터리 이제 트래커 업데이트 된 이제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정권이 이제 월간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리서치 관련해서 HLB 관련되는 부분, 이 내용 두 가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스 파마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피어스 파마는 이 의학 전문지로 상당히 뭐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12월 2일자로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살펴보면 레귤레이터리 이제 트래커라고 하는 말은 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문인데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토버 이제 먼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월 21일에 올라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쭉 이제 그 레귤레이터리 이제 트래커에서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엘레바 관련되는 부분의 스폰서로 진행되는 가난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관심이 되는 어떤 지금 약물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리젝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올달이죠. 올달에 이제 CRL 나왔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the agents will take another look at the proposed first line liver cancer regime. 그러니까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제 그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타이웨이 미팅을 하고 FDA가 이 억셉턴스라고 하는 게 리서브미션을 하면 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FDA CDER에서 그만큼 이제 준비했는지를 완결했는지를 보고 이제 리서브미션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을 통과를 마치 NDA 신청하면 NDA 그 파일링 통과를 해야 이제 본심사 리뷰로 가듯이 그런 과정이 이제 9월 달에 넣고 이제 그 10월 달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억셉션스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잠재적인 1차 이제 전신 치료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행성이라는 거는 수술해도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뭐 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unresectable이고 이 메타스테틱이 이제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파이널 어나시스는 이제 임상 코드명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OS 값이 23.8개월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으로 이제 리서브션 했기 때문에 22.1개월에서 1.7개월 업데이트 되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 디드라고 이제 그 피어스 파마에서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긴 OS 값, 이 간암에서 특히 이제 고형암에서 완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고형암에서는 이제 그 5년 생존율 자체가 평균 이제 국내에서도 70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해서 이 간암 쪽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자체가 뭐 30% 40%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 OS 값의 연장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서는 OS 값이 가장 중요한 하두입니다. 실전에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제 OS 값 이야기 삼성 관련되는 부분을 엘레바가 또 이제 업데이트돼서 올렸다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the agency has assigned the filing target decision date 이제 2025년도 3월 20일이 퍼드파 골 데이터로 이제 그 세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CDR에서 리서브미션을
허가하면 이제 클래스 1, 2 결정하고 이제 이 decision date까지 나오는 거죠. The length of the review isn't the best case 엘레바. 그러니까 엘레바가 바랬던 최상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래스 1이 되면 올해 이제 끝나는데 클래스 2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엘레바가 바랬던 최상의 케이스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8만원대에서 6만원대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7만원대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the FRA rejected the proposed combination because the finding it identified during the 결국은 이제 이거죠. 캄넬리주맙의 manufacturing inspection, 현장 실사, CMC 관련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CRA를 받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약물들 두 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approved 허가된 약물이다. 예. 그러니까 early last 작년도 초에 그 이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그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살펴봐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정권에서 월간 단위로 이제 헬스케어 이제 뭐 처방전이래 가지고 나누는데 사실은 그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관들 리포터의 그 소외를 많이 받고 있죠. 과거에 이제 오병영 연구원이 그 한양정권이나 있을 때 리보세라니까 그 HLB 관련의 리포터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된 리포터는 거의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이제 비교되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회사들의 리포트들은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독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터들이 안 나오고 말을 아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FDA 승인 과정에 진행하는 이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진양곤 회장이 굉장히 많은 IR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시기가 이제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총 70페이지인데 리포터 내용이 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리포터 내용은 없고요. 주요 이제 카탈리스트라고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카탈리스트만 모아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신약 개발사들은 매달 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주가 상승의 그 요인으로 이제 분석해서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정권사에서 이제 헬스케어 내용에 보면 이제 카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축약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일정과 그 내용이죠. 그래서 HLB로 이제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프라인명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고 적응증은 간암 1차. 진행 단계는 여기도 보면 이제 NDA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NDA는 이제 작년도 이제 올달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CRL을 받으면서 잠시 홀드되었다가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어서 지금 이제 진행 단계는 그 리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재실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본심사 지금 단계니까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표현은 이제 NDA라기보다는 그 리서브미션 이후에 리뷰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5월달에 이제 CRL을 받았고 하반기 때 이제 9월 20일에 재심사 서류 제출을 하고 이제 10월달에 리서브미션을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9월달에 해서 이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서 이제 내년도 이제 그 포드파 일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로 지정받아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단계죠. 그리고 FDA가 하겠다라고 하는 비모 관련되는 부분은 NAI 형태로 적격으로 이 부분들을 넘었고 이제 보통 이제 CMC 같은 경우에 재실사를 하든 처음에 하든 보통 한 2주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폼 482가 나오게 되면 일정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전에 가기 전에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뭐 항서제약의 이제 캄델주맙 제조 관련되는 사이트에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알리고 가기 때문에 언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FDA가 폼 482를 안 보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럴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완료했다라 하냐면 어떤 형태로 심사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스탠바이를 해놨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 2주가 12월 달에 이제 되든지 1월 달 요 이제 연말이나 내년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과정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12월 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폼 482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드파 일정은 이제 내년도 3월 20일이니까 승인 여부는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거고, 결국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적격으로 이제 뜬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제 문제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허가에 관련된 확률은 이제 더 높아지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HLB이기 때문에 요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리포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요런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뭐 유한양행의 어떤 사례라든지 기타 지금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리포터를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현상들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